장모님은 빵에 가셨네. 아주 잘하셨네. 3년은 좀 아쉽지만 줄줄이 재판이 기다리고 있네. 윤짜장 뻥을 까셨네. 10원 한 장 우는 남녀 23억이 10원 한 장인가. 부린 대로 거두리라. 사기친 만큼 살거라.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 줄리인가 윤짜장인가. 장모님은 빵에 가셨네. 아주 잘하셨네. 3년은 좀 아쉽지만 줄줄이 재판이 기다리고 있네. 윤짜장은 뻥을 까셨네. 10원 한 장 우는 남녀 23억이 어떻게 10원 한 장인가. 부린 대로 거두리라. 사기친 만큼 살거라.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 줄리인가 윤짜장인가. 줄리인가 윤짜장인가. 오 줄리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장모 구속 축하. 다음은 누구인가. 네, 김태형 선생님 모시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전 노래를 발표했던 게 대선 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대선 전에 그 요양병원인가 또 그때 거기 돈 뽑아 먹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그렇죠. 23억인가 빼먹어가지고 네네네. 그걸로 3년 받고 이제 구속됐던 거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또 금방 풀려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또 다른 건이죠. 장모 저가 한 증명서, 장고 증명서. 네네. 예, 제가 그 노래도 있는데 그건 오늘 방송 말미에 예. 네, 장고 증명서라고 하는 노래를 한번 아. 해보겠습니다. 348억 원. 꼴깍했습니까? 아니 348억 원이 잔고가 있다고 거짓말을 쳐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대출을 받고 이래가지고 야 사기 잘 쳐요. 그래가지고 같이 공모한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고 자기만 이제 빠져나오고. 네 그런 아주 대단한 정말 정말 재미난 뉴스인데요. 네 약 먹고 죽어버리겠다. 야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네. 죽여버리겠다를 잘못 말한 거 아니냐. 판사를 죽여버리겠다를 잘못 말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제목도 이 약 먹고 죽어버리겠다로 하려다가 이게 너무 제목이 선정적이면은 네, 이게 네. 뭐라 그럽니까? 그리고 절대 안 죽을 사람이잖아. 제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절대 죽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죽을 사람은 이렇게 행동 안 하죠. 근데 이 최은순 씨가 한 행동을 보면 네 진짜 억울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죠? 어떻게 억울한 겁니까? 아니, 딸이 대통령인데. 딸이 대통령이. 아니, 사이가 대통령인가? 하여튼, 뭐, 실질적으로는. 네, 자기 네. 딸이 대통령인데. 그렇죠. 딸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무슨 구속이요. 네. 뭐, 당연히 나는 빠져나가고 무죄 받을 줄 알았는데, 네, 네. 갑자기 구속이 되니까 그러니까. 엄청 억울한 거죠. 네. 뭐, 어째 이런 일이. 황당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과잉 행동을 한 것 같아요. 뭐 바닥에 들어 누웠대요. 네, 바닥에 들어눕고. 사지가 들려 나갔다는데요? 땡깡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네네. 땡깡. 지금 몇 살이야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엄청 많은데 뭐 여든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뭐 할머니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어떤 사람입니까? 땡깡 부리는 사람. 그야말로. 네. 억지를 쓰는. 네네. 그러니까 뭐 사리 분별이 있고 뭐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욕망 앞에서는 네. 그야말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죠. 수틀리면 땡깡 부리고 들어 누워가지고. 사람을 감옥에 넣거나 뭐 네네.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자기 욕망을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이고 또 한 가지 느낀 점은요. 예. 이 사람이 구속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던 것 같아요. 알면 이렇게 행동을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정 구속이라는 게 굉장히 센 거라면서요. 그렇죠. 보통 알려준다는데요. 알려주죠. 돌아갔다가 뭐 그럼 이따 다시 앞으로 오라고 하거나 그런다는데. 그리고 대략 예측이 되죠.
그러니까요. 네, 대략 이거는 구속이 된다. 네네. 분위기상 구속이다. 네네. 그 얘기를 듣고 나갔으면 이렇게 반응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괜찮다고 했는데 네.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열이 엄청 받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 먹고 죽어버리겠다 이거는 한국인이 사용하는 이제 가장 강한 항의의 표현이잖아요, 보통. 아. 죽겠다. 네네. 우리는 뭐 이제 그런 말도 많이 쓰거든요. 너 죽고 싶냐? 그렇죠. 죽여버린다. 그런 얘기 하죠. 하죠. 네네네. 근데 그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굉장한 공격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I will kill you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는 그 자체가 상당히 살인 미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적인 문제도 되겠는데요. 그럴 수 있죠. 네네네.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친구 사이에서 죽고 싶냐, 임마?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표기를. 너 뒤질래? 뒤질래? 이 그러네요. 자식이 죽으려고. 그러네. 많이 쓰네요. 많이 써요, 일상적으로. 어. 그러니까 진짜로 죽일 마음은 없는 거고. 그냥 좀 강한 표현으로 해서 네네. 좋은 의미로도 때때로 쓰고. 야, 웃겨서 죽겠다, 야. 그러네요. 죽을 것 같아, 나.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 웃겨 죽겠다. 죽는 게 많네, 우리는. 야, 나 너무 웃겨. 너 죽을 것 같아, 지금. 네, 그러네요. 뭐 그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이제, 나 죽을래? 이런 것도 진짜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그만큼 내가 지금 힘들어. 네네. 이거 분해, 이거 못 참겠어. 그리고 뭐, 건이야, 송년아, 뭐 좀 해봐. 강력한 신호였군요. 그러니까. 전환 신호였다. 전환 신호. SOS. 야, 대통령 어떻게 됐어? 그죠. 나 죽어버릴 거야. 뭐 안 하면. 이명수 기자랑 그 김건희 통화한 거였던가요? 보면은 김건희가 자기 엄마 잡혀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쓰러워하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뭐 잡혀가가지고 너무 고생이 많지. 지 엄마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 진짜. 그렇죠. 당연히. 야. 김건희 씨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마마걸이잖아요. 네. 마마걸. 그러니까 마마걸이나 마마보이나 다 이제 네네. 사랑을 못 받고 자라는 사람들인데 사랑을 못 받으면 부모한테 엄청나게 의존하고 굴종하고 맹종하고 집착하게 돼요. 그렇습니까? 왜냐면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 네. 나이 먹어서도. 네네. 근데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사람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부모한테 더 이상 사랑받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네. 오히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어른이 됐으니까. 졸업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잘못하면 비판해요. 잘못하셨다 이거. 네. 그리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예. 지적을 하죠. 그 흥미로운 것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네네. 자서전을 보면 어머니 비판을 많이 해요. 그래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자선이 나올 때마다 더 수위가 높아져요. 그래요? 어머니 돌아가신 데는 더 이제 직설적으로 비판하시고.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을 못 받은 자식은 그럴 경우 부모의 사랑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해요, 비판을. 예. 그러니까 부모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진짜 모든 걸 다 이제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예. 도둑질 하라면 도둑질도 하고 사람 죽이라면 죽이기도 예. 하고 검사 만나면 검사 만나고. 그걸 효도라고 착각하죠. 음. 사실 그건 효도가 아닌데 이걸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마마보이나 마마걸이 얼핏 봐서는 부모 엄마를 되게 사랑하고 밀착되어 있는 것처럼 밀착은 돼 있죠. 이제 엄마를 네네. 되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런 것 같지만 예.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엄마를 무서워하고 어머니한테 사랑을 받기를 갈구하고 그래서 예속돼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가 딱 그 케이스예요. 그래요.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그렇게 관종이 됐겠습니까? 네. 충분히 받았다면 졸업했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런 걸 통해서도 어머니의 사랑을 잘 제대로 못 받고 자라난 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최은순 씨한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런 거군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효심이나 사랑하고는 달라요. 사랑을 줄 대상이 상실되는 공포예요. 효심이 아니라 공포다. 그렇죠. 사랑 상실에 대한 공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감옥 가면 마음이 아플 거예요. 진짜로. 지금 난리 났겠네요, 그럼. 괴롭고. 이렇게 마마거리고 스스로 뭐 효심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어머니 곁에 계셔야죠. 어머니만 홀로, 그 쓸쓸하게 교도소 감옥 안에 계시면 안 되잖아요. 빨리 들어가서 같이 들어가서 방에서 이렇게 수발도 하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고
또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씨한테 꼬박 죽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계들이네요. 네, 지금 아내를 다. 엄청 사랑하잖아요. 네. 이건 물론 이제 가짜 사랑인데요. 아, 그것도 가짜 사랑이다. 그렇죠. 진짜. 가짜 효성이고 가짜 사랑이다. 이거군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들어가야지 또 아내를 위해서. 그 방에 모여서 셋이 아, 거길 우리가 뭐 이름이 떠오르네요. 뭐 본부장석 이렇게. 그 본부장 그걸로 들어가는 게 지금 김건희 씨가 해야 될 일이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어허. 태도가 그렇다라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최은순을 위해서 뭔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아마 저는 양평 땅도 네네. 고속도로도 계속 그쪽으로 추진할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 그때 저희가 사실 네. 그 백지화 얘기 나왔을 때 아 선생님 이거 얘네들 그 쉽게 혼나고 추진하지 않을까요? 이거 갑자기 그냥 물러서다가 뒷걸음질째 넘어진 것 같은데 그랬는데 지금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기사에 보면은 네, 그렇잖아요. 추진을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그 장모님 땅이 있는데 거기. 야 장모님 감옥에 가셨어도 고속도로는 놔둬야 되니까. 장모님 뺄 거고 자기네가 이제 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금방 뺄 거고. 네. 그래서 이 김건희 씨가 자기 어머니가 뭐 바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어머니는 바른 사람이라고. 네, 바른 사람. 네, 이명수 씨랑 통화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수 기자랑 통화할 때. 보통 우리는 바르다는 말을 도덕적으로 그렇죠. 깨끗하다, 예. 도덕적이다. 정말 바른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김건희 씨는 좀 뉘앙스 틀린 것 같아요. 뭐예요? 돈을 향해 바르게 나아가는 사람. 우회하지 않거나 물러서지 않고 돈을 네. 향해 곧바르게 이렇게 전진하는 사람. 또는 조련사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조련사. 그러니까 얄짤없다는 거죠. 애누리 없이 잘못하면 채찍.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 잘하면 사탕. 어. 뭐 도덕적으로 바르다고 사실 자기가 생각하겠어요? 그거는 생각하기 힘들죠. 근데 어쨌든 바르다라는 표현은 그런 데서 아주 그냥 일관성이 있다. 많이 혼났나 그럼 김건희도. 혼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조련을 했다는 건 분명한 그러니까 조련식으로. 조건부 사랑으로. 그러니까요. 너 지금 이거 재판 걸려 있으니까 양계택이랑 사러. 그렇죠. 그런 뭐 안 식이죠. 그러면 막 그냥 바로 조련에 들어가고 이런 거였나. 어머니가 지금 재판장에서 들어넣어서 땡깡 부리는 거 네네. 들려나가는 거 모습을 보세요. 네. 자기 말 안 들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네. 가만뒀겠어요. 지금 한 나라의 재판부를 향해서도 그러죠. 땅바닥에 들어 누울 정도인데 네. 딸내미가 자기 말을 안 들어? 내가 지금 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윤석열로 빨리 옮겨 타야 되는데 안 옮겨 타? 그렇죠. 뭐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마 엄청나게 그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런 점에서 이 부부, 대통령 부부는 이 최은순 씨의 영향력을 벗어나기가 심리적으로는 좀 많이 어려울 것이다. 그런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붙잡혀 있는 거군요, 완전히 그 감옥 속에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뭐 본인은 붙잡혀 있다고 생각 안 하겠죠. 네네네. 효심, 사랑 이렇게 착각하고 있겠죠. 예. 그러니까 다시 재판으로 넘어오면은,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김건희가 그동안 보통 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나온 노래도 그때는 3년을 받았는데요. 바로 그냥 나왔단 말입니다. 네. 뭐 병보석으로 나왔던가 아무튼 네, 그렇게 네,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재판을 하게 되면은 대체로 합의를 본다는데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모여서 이제 정리를 한대요. 네. 뭐 그런 정보는 다 얻었을 거고 윤석열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모님 가시면 다 잘 정리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갔더니 이게 그게 안 된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봤을 때는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재판장에서 굉장히 이제 최은순이 난동을 부렸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 싸가지 없게 울었다. 예, 들어서 누운 것만이 아니라 네. 그냥 막 이거 내가 뭔 죄가 되냐 이거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이거 죄질이 나쁘다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네, 죄질이 매우 나쁘다. 도주 우려까지 얘기를 했어요 판사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판사가 그 현장에서 야 이거 하다 이거는 진짜 빡쳐가지고. 완전 빡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세게는 못 주겠고. 그렇죠. 많이 못 주고. 많이 맞으면 또 이게 아이씨 야 1년.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재판장들이 엘리트주의자들이 많고 네. 또 나름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예. 판사로서 그건 당연히 있는 거죠. 직업인들에게. 그걸 건드렸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자존심 같은 거를 판사로서의. 니들이 별거 있어? 내 함부로 딸이 대통령인데? 함부로 대하는 거 있잖아요. 이미 나는 네네네네. 다 짜서 들어왔으니까 너 빨리 때리기나 해, 이 자식아. 뭐 이런 태도를 보였다든가
그랬었겠네. 그러면 이제 순간 확 그 순간 뭐 이제 네. 야 이거 때려서 나중에 뭐 욕 먹고 이건 둘째치고 열받아가지고 그 순간 도저히 이제 엘리 들어서 내가 참을 수 없는. 게다가 이거 형부를 때리는 게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원래 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 때리는 거죠. 한 10년 때려야 되는데. 뭐 지금 다들 야 1년이 뭐냐 지금 댓글도 그렇습니다. 이거 1년 구속 이거 쇼예요.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세게 때려야 되는데 그렇게는 그렇죠. 못 때리고 화가 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최대한 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1년 정도 때린 가능성이 네. 있는 거죠. 야 진짜 아니 그 제가 공문서를 뭐 이렇게 잔고증명서를 위조한다고 해도 네. 한 30만 원 위조해도 이게 간이 떨릴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와의 차이점이 스케일이 틀려요. 300만 원도 아니고 네. 3천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340. 348억 원을 속인다는 게 야 이게 진짜 엄청납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이러면서 또 화제가 된 게 있습니다. 윤석열이 우리 장모님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준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거 뭐 10원 한 장이 아니라 이거 뭐 10원 한 장이 도대체 몇 장짜리냐 이게 지금. 윤석열은 확실히 한국어 능력이 떨어져요. 그죠? 10원 한 장이라 하면 안 되죠. 장 자체가 없는데. 지폐가 아니잖아요. 네. 그죠? 옛날에 지폐가 10원인 적이 지폐가 아주 있는 적이 옛날이죠. 있었습니까? 아주 옛날에. 역시 옛날을 갖고 있는 건가 얘는. 10원이 뭐 한 푼이라든가 아니면 10원 한 푼. 단돈 10원. 단돈 10원이라고 하죠, 이런 보통은. 식으로 보통 네네. 표현해야지. 한 장이라면 얘가 진짜 옛날 생각하고 사는 냉동인간이 맞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어쨌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을 많이 하죠. 네. 극단적인 표현을 많이 극단적으로. 써요. 네, 말을 좀 극단적으로 해요. 예. 그러니까 적당한 중간선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반국가 세력이라든가 네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표현을 잘 사용하거든요. 이 극단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들이 경우가 있고 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하나는 방어나 변명을 할 때도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거죠. 단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그러니까 남에게 악의적으로 해코지를 하는 건 없는 걸 알고 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예. 알고 있다 그렇게 네. 알고 있다. 그럼 나중에 몰랐다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되죠 그게. 그렇죠. 근데 빠져나갈 구멍 없이 피해 준 적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10원이라고. 네. 그러면 20원 정도 피해 줬으면 어떡할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자기 발목을 나중에 잡는 표현인데 이런 식의 극단적인 발뺌을 해요. 아하. 변명을. 네. 그럼 이제 왜 그럴까? 왜 그럽니까? 그거 예전부터 얘기했었죠. 윤석열은 겁이 많은 사람이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다. 겁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많이 혼나고 자란 사람이라는 얘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조그만 말을 잘못하면 했다고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너 내 지갑에서 너 10,000원 훔쳐갔지? 그럼 아니에요. 5,000원 훔쳐갔어. 이러면 엄청 또 많은 거야 이제. 네. 얘는 10원 한 장도 안 훔쳐갔어요. 일단 딱 빼야 돼. 아니에요. 저는 10원 한 장 아버지 지갑에 손댄 적이 없어요. 이렇게 변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무서우니까. 네네. 그게 습관화가 돼서 변명할 때 되면 이제 그 공포와 두려움 이런 게 올라오고 공격받을 때 그러다 보니 아주 극단적인 방어, 네. 극단적인 부정 이런 걸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과거부터 그런 모습은 계속 보이거든요. 예. 아무튼 뭐 이제 지금 이거 가지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니냐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제 고발을 한다는 건가 고소를 한다는 건가? 했다는 것 같은데요. 네네 문제를 삼는다고. 네. 아무튼 그 전 국민을 속인 거 아닙니까 이놈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 없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랄지 차라리. 그치.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네. 좀 똑똑하면 네. 그렇게 알고 있다. 네. 그렇게 들었다. 이러면 이건 문제가 돼요. 나중에 뺄 수가 있어. 조금이라도. 똑똑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군요. 그 순간에는 그런 사고를 못 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지갑 털다가 걸린 아이가 아빠한테 네. 자칫하면 또 고무옷으로 맞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둘러대는 변명 네. 그렇게 이해하니까 또 쉽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더라. 예. 근데 그게 결국엔 자기한테 발목을 잡는 거다. 네. 근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10원 한 장 피해 줄 적 없다라고 굳게 진짜 믿고 있었다면 네. 장모한테 사기당한
당한 거잖아요. 장모를 사기죄로 네. 고소해야죠. 그러니까 송영길이 자기 고소하면 네. 재판장에서 나 장모한테 사기당했다. 그래서 쏜 거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정말 15만 원 피해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 장모가 문제입니다. 예, 네. 제가 그 감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사기꾼입니다. 장모를 죽이십시오. 뭐 이럴 텐데 그것도 안 돼요. 네. 마누라한테 혼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참 골치 아플 건데 지금 아주 그 집안이 아주 지옥 같겠군요, 지금. 네. 분위기 별로 안 좋겠죠. 분위기 안 좋겠네요. 이제 물론 이제 빼내겠지만 네. 어쨌든 기분 나쁜 거예요. 아하. 잠깐 들어갔다 나온다는 자체가 이제 장모 입장에서 싫으니까 발버둥을 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어떤 분들은 짜고 치는 고들이다. 아하. 1년 정도 때려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네. 잠깐 빼줄 건데. 예, 예. 그럴 정도면 이 장모 이런 행동을 안 하죠. 그러니까요. 그럴 거면, 예.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 지금 짜고 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처가 리스크를 털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랬으면 드러눕지 않았을 거다.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관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장모를 희생시킨다. 아하. 처가 리스크를 털라고. 네. 이거 안 돼요. 두 그러네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심리적 관계를 봤을 때. 그러네. 털려면 차라리 뭐 오빠를 뭐 하든가. 그렇죠. 오빠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근데 오빠는 또 이제 엄마가 싸고 돌 수도 있거든요. 아들이라서? 아들이라서 장난. 야, 진짜.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장모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예. 뭐 김건희 씨가 뭐 엄마 뭐 잠깐 들어가 1년만 있어? 1년 아니고 빨리 빼줄게. 일단 들어가 계셔. 이번에 구속될 거야. 그러면 엄마가 아유 그래. 이제 내가 나 한 몸 던져서 처가 리스크를 덜어줘야지. 이럴 사람 같아요? 설득력이 확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 같지 않죠. 뺨을 날렸어, 뺨을. 미쳤나 이게 어디서 뭐 이러면서 난리치고. 어이씨. 그죠. 그럴 분위기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과연 이 두 사람이 어머니를 희생시켜서 그러네요. 이걸 돌려고 했을까? 이해가 확 됐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고 오히려 저는 이게 구속이 되면서 처가 리스크가 증폭됐다고 보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뭐 무죄를 때리든 네네. 뭐 집행유예를 때리든 하면 뻔하잖아요. 청와대랑 또 대변인 뭐 대통령실 이런 데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딴 얘기하면서 네. 뭐 국민들은 막 난리를 치겠지만 그래도 법원에서 무죄 받았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렇죠. 많이 나오겠죠. 얘기 막 네. 논평했을 겁니다. 엄청 변명을 하겠죠. 네네네. 역시 무근거하다는 게 밝혀졌다는 둥, 뭐 등등등. 사과하라. 네, 민주당한테 막 그거 뭐. 정쟁을 삼다니. 그렇죠. 역공하고. 네.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능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죄 나는 게 낫지. 여기서 실형이 나와서 1년 구속이 돼버리면 일단 죄진 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처가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되기 때문에 예. 자기들한테 불리하죠. 네. 아무래도. 그렇게 치면은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1년이 좀 아쉽긴 아쉽네요. 아쉽죠. 네. 많이 때렸어요. 한 100년은 때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348억 원이니까 348년. 그렇죠. 348년 정도. 그 정도 때려줘야죠. 좀 분이 풀릴 텐데요. 지금 장제원이 지금 급부상했습니다. 네, 과거의 말로. 이도 지금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고, 네. 장제원의 적은 장제원이고, 네, 윤석열의 적이 장제원이고 그렇습니다. 네, 장제원이 그때 그 국감장에서 이 얘기를 그대로 했더라고요. 네. 장고증명서 위조했다는데 그거 왜 수사 안 하냐? 네. 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자리에서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국감장이라고 이거 진짜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사를 안 하고 이제 피해자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데 자 어쨌든 핵심이 이거죠. 장제원이가 그때는 윤석열을 저격했다는 거죠. 네. 왜? 그 당시에는 자기가 머리 조아려야 될 대상이 아니었거든. 예. 오히려 적쪽이었다. 네네. 문재인 정권의 아하. 이제 검찰 네. 이었기 때문에 친 거죠. 아하.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돼버렸네. 네. 그러면 다시 변신을 해야죠. 그러니까 장제원 같은 사람들이 전형적인 기회주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한때는 이렇게 치다가 대통령이 되자 윤핵관이 돼버리는. 예.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뒤끝이 센 사람 아니에요. 네. 뒤끝이 있잖아요. 이걸 잊어버렸을까요? 깨끗하게? 국감장에서 이 장제원이가 쪽을 줬는데. 자기를 쪽준 거를 아하. 완전히 잊고 없는 일로 치고 살까요? 또 역으로 얘기하면 장제원이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잊었다고? 못 믿지 않을까요? 야, 불안한 관계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제원 입장에서는 더더욱 오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과잉 행동. 충성. 딸랑딸랑 충성을 지나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변절자들의 비극이군요. 비극이에요. 또 이제 한번 저격을 했던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런 거 계속 신경 쓰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제원이는 아마 좀
윤핵관 중에서도 네네. 과잉 행동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도. 네. 이제 물론 그러다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힘 빠지면 등에 칼 꽂겠죠. 제일 먼저 가서. 너 때문에 내가 불안하게 살았던 이 긴 세월 네네. 이러면서 그 등에 칼 딱 제일 먼저 꽂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국힘당이고 한국의 야, 기득권 세력입니다. 참 정말 더럽네요. 네, 더러운 기회주의자들의 참 진짜. 집합소죠. 예. 아유, 참 더럽습니다. 예, 7월 22일 날 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네. 이거 지금 최은순 씨 구속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아직 본편은 시작도 안 했다. 지금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차가 리스크가 어떻게 진행될까? 좀 저는 줄줄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 이런 지금 뭐 양평 터졌죠. 예. 거기에다 이번에 구속됐죠. 네. 이게 이제 일종의 가속도를 붙일 거란 말이죠. 음. 게다가 이 최은순 일가, 네. 김건희 씨 일가의 이 비리는 엄청날 거예요. 아. 털면. 네. 게다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가속도가 붙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그 네. 예측했단 말이죠. 가짜 모범생의 탄계는 다 풀렸다. 족쇄는. 네. 거기다가 처가는 워낙 돈을 밝히는 집안이다. 예. 돈 먹는 하마 집안이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부패 스캔들이 계속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양평이 그걸 하나 그런 거죠. 보여준 대표적 그런 거죠. 사례거든요. 더 나올 겁니다. 더 나온다. 네, 계속.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 잘했어요. 이거 예고편이에요, 진짜. 예고편이다. 이제 네, 본편. 본편은 시작도 안 했다. 맞습니다. 이건 이제 나올 그 거예요. 공연하기 전에 영화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예고편 보여주는 그렇죠, 거. 그렇죠. 네. 뭐 한 1분짜리. 그렇죠. 지금 2시간짜리 아직 나오는 것도 아닌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게 1분짜리니까 1년이면 2시간짜리 영화면 한 20년은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뭐 사실 3명 다 감옥으로 가야 되는 감옥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정도의 비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언제 터지느냐가 문제죠. 지금 이게 그 양평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양평 그게 그 바뀐 게 인수위 되자마자 바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네. 얘들은 노리고 있다가 그렇죠. 인수위 시작되자마자 야 이거 나중에 하면 안 돼. 지금 빨리 해야 돼. 그렇죠. 인수위 시작되자마자 시작한 것 같아요. 그죠. 어우 그래가지고 뭐 50일 만에 이거를 네. 바꿔버리는데 아주 엄청난 엄청난 것 같습니다. 뭐 진짜 그것만 있겠냐. 돈에 대한 환장한 것 같아요. 그런 데서는 아주 대단한 인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쪽 집안 자체가. 근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제어하는 입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예. 야, 지금 이제 양평 땅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양평 땅하고 거기 지금 보니까는 그 공흥지구였습니까? 네. 공흥지구가 이제 그 비리의 또 온상이죠. 온상이지 않습니까? 네. 이 공흥지구를 봐줬던 공무원 네. 이놈이 있더라고요. 안영철인가 이름이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놈이 보니까 이번에도. 승진을 냈더만요. 네, 승진했죠. 승진을 해가지고 이번에 종점안을 네, 바꾼 네. 우리 주역. 김건희 여사 땅으로 바꿔야죠 이거를. 이 주역이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비리들이요. 네, 최은순의 그 공공지구 비리를 네네. 돕다가 이 사람이 수사받았어요. 예. 조사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공무원이면 그 승진이 안 되는 건데 네. 갑자기 승진이 됩니다. 예. 혼자서만.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짓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권 카르텔이죠. 네, 그야말로 전형적인 네. 비리 카르텔. 비리 카르텔이죠. 이거는 약간 이 양평 공흥 이쪽 이거는 이 빼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그렇죠. 진짜. 이걸 어떻게 자기들이 부정하겠어요? 네, 이거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원희룡이 지난번에 했던 이 백지화 선언은 충격요법이었다. 정말 진짜 충격적인데요, 선생님. 네, 원희룡은 충격적인 인물이죠. 충격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질환자들이랄지 뭐 그런 사람들에게 적에게 쓰는 거죠. 적에게 그렇죠. 적에게 쓰고 아니 같은 사람한테 충격을 했어요. 보통 전기 충격 이런 거 떠올리면 좋을 텐데 네네 그거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 적 굴복시켜야 될 대상한테 쓰는 거죠. 국민을 그렇게 본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국민을 굴복시켜야 될 대상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뭐 우리가 굴복되거나 지들이 굴복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아, 근데 이 원희룡이라는 인간이 이번에 이런 예. 얘기를 한 걸 또 보니까 네네. 이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예전에 백지화선을 한 것이 예.
위에서 시켜서일 수도 있고 아. 원희룡의 자기 통제력 상실로 네네네. 인한 독단적 행동일 수도 있다. 예. 근데 만약에 후자라면 네. 장모한테 혼날 거다. 글쎄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분석을 했죠. 네. 지금 보니까 네. 자기가 혼자인가 봐. 혼난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거를 뒤집잖아 지금. 예. 그런 거 보니까 그때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냥 지가 홧김에 그냥 전형적인. 해버리는. 그러니까 백지화를 백지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백지할 수 있죠. 네, 이거 자체를 다 백지화할 수 있고 네, 백지화. 정말 정신이 없는데요. 자, 그런 사람이다 이런 거고. 근데 어쨌든 이런 행동을 뒤집기 위해서 한 변명이 네. 이 국힘당 특징은 점점 변명이 설상가상이 되잖아요.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걸 자꾸 변명하려니까. 어허. 그래서 이제 충격요법 얘기를 꺼냈는데 국민들 더 화나죠. 네. 뭐야 우리가 뭐야 개돼지냐? 국민을 굴복시키겠다는 뜻이었냐? 장난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바로 임기응변 어허.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임기응변적으로 자꾸 변명을 했을 때 네. 나타난 결과예요. 아.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된 어떤 사과나 변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순간 긍정적으로 막 흥분해가지고서 백지화 네. 그랬다가 그거는 충격요법이었어 장난이었어 이런 식으로 말을 자꾸 번복하는 하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되게 가볍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원희룡 같은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원희룡이 자신의 그런 독단적인 어떤 그런 정신적인 그런 도착과 창란 이런 걸로 이제 벌어진 거라 그러면은 향후에 더 재미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몰린다. 네, 그냥 일단 이번에 혼난 거 아닙니까? 네. 너 추진해 그냥 바로 그냥 계속 예 알겠습니다. 일단 추진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갈수록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예 차라리 백지화를 했으면 거기서 약간 좀 뭐 정리될 수 있는데 빼지고 빠질 수가 있죠. 오히려 추진을 해버리면 이거는 어, 대결을 피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격화되면은 거기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네, 예, 그럴 것 같은데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자기는 빠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상황에서 네네. 어떻게든. 근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짓을 하는 것 같은데 어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잘 못 인내하는 사람이죠. 네, 뚜껑이 팡팡 열리는 인내보다는 혼내는 사람이죠. 그렇죠. 조금만 수틀리면 갑죠 패는. 그러니까요. 이런 얼굴이 사람이 우그락부그락 해지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이제 구석에 몰리면. 그러니까요. 야,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노래를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에 듣는 노래는 여러분이 최근에 많이 사랑해 주시는 띠띠빵빵 거니깜빵 듣겠습니다. 15년 추진 고속도로가 엿가락처럼 휘는구나. 거니 멋대로 거니 맘대로 거니 타운 게이트로 띠띠 이 빵빵 거니 깜빵 띠띠 이 빵빵 거니 깜빵 도둑질하다 딱 걸리니깐 백지화로 오리발 국민을 희롱 도로를 희롱아 잘 가라 안 나간다 띠띠 이 빵빵 원희룡 깜빵 띠띠 이 빵빵 원희룡 깜빵 은순이 꼬붕 건희의 꼬붕 윤석열이 물러가라 마누라 데리고 장모 데리고 고속도로 깜빵으로 띠띠 이 빵빵 서결이 깜빵 띠띠 이 빵빵 서결이 깜빵 윤석열 깜빵 김건희 깜빵 원희룡도 깜빵으로 돈에 환장한 최은순이도 고속도로 깜빵으로 띠띠 이 빵빵 거니 깜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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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텔러 건이로 은순이로 깜빵으로 예, 고속도로 네. 뭐를 타고 줄줄이 다. 네. 네. 다 이제 윤석열도 들어 누워가지고 막, 나 약 먹고 죽어버리겠어! 김건희도 막 들어 누워, 약 먹고 죽어버리겠어!
왜 약을 먹는다고 그랬을까요? 무슨 약을 먹길래 그럴까? 평소에 약을 많이 먹나 보죠. 그러니까 뭐 약 먹고 이게 괜히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그죠? 그렇죠. 자주 먹는다는 얘기죠. 네. 아 참. 예,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양평 군청에 가서 제가 전화를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와, 네. 그 이번에 이거 최초 그 제보자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이제 계시는 최재관 위원장님이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가서 한번 부르고 오겠습니다. 예, 예. 네. 양평 국민 여러분 그날 뵙겠습니다. 예, 아 또 재미난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 제가 이 진보 쪽에 3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있거든요. 백자, 백은종, 초심님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백금열 선생이라고 이제 판소리 하시는 분. 지난주 촛불에 한번 만났습니다. 저희 셋이. 네네네. 아 그랬는데 제 이름이랑 비슷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뉴스에 백재관. 백재관. 네, 저랑 이름이 한 잔만 틀린데요. 이게 풍수지리이고 또 하나 백씨가 이 또 백선엽이 나왔습니다. 백선엽. 정말. 같은 백씨로서 정말 창피해 죽겠는데요. 그러게요. 네,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재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가 백재관, 네네, 관, 네. 네네. 용화대 그 옮길 때, 네. 그 관저 이런 걸 옮길 때. 그때 이제 천공 개입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한참 있어가지고 그 관련해서 막 고발하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죠. 뭐 김종대 의원, 네, 그다음에 네. 뭐 김어준 씨, 막 네. 그쪽 다 아마 고발당했을 겁니다. 그 부승찬 씨랑 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밝혔다고 나온 게 천공이 아니고 풍수지리 전문가 백재권이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 사람 예. 누구예요? 천공의 제자? 아니요. 이 사람은 그 뭐 풍수지리 전문가라고 해요. 그리고 재미난 거는 지난 저 윤석열이 그 홍석현 한번 만났지 않습니까? 예전에.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언론사를 둘을 만나거든요. 네. 그 조선일보 애들을 한번 만나고요. 네. 그다음에 조선일보 많이 봐줬죠. 네네. 그다음에 홍석현을 만났었습니다. 이제 중앙일보 쪽인데 네. 그때 동석을 했다고 합니다. 백종원.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크게 될 상이라고. 네. 네. 그 얘기를 한 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백재관. 네. 이 사람이 이제 뭐 청와대 옮기는 것에도 관여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뭐 다 떠나서 이제 풍수지리설로 지금 이제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가 이제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인데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번에 뭐 핵잠수함 올라간 거랑 똑같은 꼴이죠. 그렇죠. 네, 김건희가 올라갈 수 없는데 네. 지가 대통령이 막 그렇죠. 어디가 고속도로 끝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건지. 예, 이 백재권, 저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참 이 사람들이 천공이든 네. 이 백재관이든 이런 사람들한테 자꾸 빌붙어서 네네. 이 국정에 이런 사람들 끌어들인 이유가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옮길 때 풍수지리를 왜 부릅니까 보통? 재수 없을까 봐 부르는 거예요. 네. 아주 속된 말로. 만약에 물길이 밑에 통과하고 있어. 그럼 너 잘 때마다 머리 아플 거야. 앞으로 안 될 거야. 너 네. 하는 일마다. 네. 그게 걱정이 돼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여기가 길한 곳인지 봐주세요. 네. 여기에다가 털을 잡으면 내가 감옥 안 갈 수 있나요? 총 안 만나요. 총 안 만나요. 뭐 돈은 많이 벌 수 있습니까? 네. 고속도로 뚫어도 이상 없겠죠? 몇 번 휠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돈이 네. 없어서 못 부르긴 하지만 불안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 불러요. 여기다 내가 집을 사고 일로 이사를 가고 하는데 네. 뭐 가서 직접 보고 자기가 판단하지 풍수지리 전문가를 불러서 터가 좋은지 이런 걸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구나. 그리고 그 불안한 이유는 죄가 많아서 그렇겠죠, 당연히. 죄가 많아서. 죄가 많으니까 불안하고 그게 걱정이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끼지 않으면 뭘 못하는 예. 지금 그런 상태까지 와 있는 집단이다. 뭐 토론할 때 왕자 새기고 나오고 뭐 이런 거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만큼 자신감이 없고 불안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 아닌가 싶은데 선생님. 맞습니다. 근데 국가 대사를 네. 그 개인적 불안 때문에 자기의 네. 그 죄 때문에 이런 무속인들한테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국제적인 망신거리죠. 한국 역사에서도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예,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역사에서 이제 그 러시아 황제 라스푸틴이었나요? 예. 뭐 그 승려, 사람. 예. 그다음에 뭐 저 누굽니까?
그 조선 왕조 말기에서 뭐 진령군, 뭐 그런 사람들. 네네 그런 뭐 하는 무당들, 네네. 뭐 이런 거에 버금가게 역사에 남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냥 왕조잖아요, 왕조. 네. 왕조는 전제군주고 네. 전제군주한테 접근해서 잘 틀어잡으면 전제군주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네. 게다가 과학기술도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니까 뭐 미신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믿을 때 아닙니까? 예. 근데 오늘날은 현대 과학 시대 아닙니까? 과학기술의 시대? 또 과학 얘기 많이 해요. 윤석열이. 윤석열이 자유랑 과학 얘기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풍수과학이겠죠. 무당과학인가? 무당과학, 무속과학. 네. 자, 근데 어쨌든 과학기술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점 이런 것도 재미로 보지. 예. 거기 막 집중해서 의존하고 그러진 않아요. 아.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기에는 너무나 불안한 거죠. 상태가. 불안하다. 네, 그래서 그냥 뭐 합리적인 과학 연구 용역 보고서 이런 거는 결정 못 하는 거예요. 예. 무당한테 물어보고 무속인한테 물어보고 아하. 풍수지리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괜찮다는 얘기를 들어야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정신건강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상태군요, 지금. 네, 그 장모님 들어갈 그 감옥도 봐야 돼, 풍수지리. 자리가 괜찮은지. 몇 호실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거 봐야죠. 수맥이 흐를 수도 있는데 아래. 그럼 그렇죠. 이 동쪽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운일 수도 있는데. 어떤 감옥에 넣어야 될지. 네, 어떤 방에 넣어줘야 될지 이런 것도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겨레 신문 기사 중에 하나가 윤석열, 김건희를 위해서 못 마실 사람은 없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방문 기록을 봤더니 민간인 방문자는 없었다고 하고 종결을 해버렸으면 되는데 대통령을 위한다면 아니 결국은 사람이 들어갈 공개를 하지 않았냐. 네. 이거 자체가 경찰도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 살아갈 공리를 찾아야 되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한 것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네. 이게 마치 그 아까 판사가 야 이건 1년은 안 때리긴 어려운데 라고 하여튼 그런 마음이 앞에 좀 있었겠죠. 그렇죠. 열받게도 했겠지만 그렇죠. 야 이거는 안 때렸다가는 나중에 내가 이거 역사적으로 남겠는데 이런 생각. 경찰들도 야 이거는 뒷감당이 되겠나? 뒷감당 이거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 3년 이제 반밖에 안 남았는데 예를 들면은 그렇죠. 근데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겠나. 그렇겠죠. 아까 그 원희룡도 갑자기 네. 난데없이 이제는 제가 다 밝히겠다 이럴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렇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억압을 했어요. 네. 임기 초반부터. 네. 막 사방팔방 검찰 독재를 하려고 사방팔방 짓눌렀잖아요. 그러다 보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부에서. 네. 저는 국힘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엄청날 거라고 봐요. 그 안에서. 네. 지금 숨죽이고 있을 뿐이지. 경찰은 어떻겠습니까? 네. 경찰이야말로 열받았지 않습니까? 네, 경찰은 경찰 사실 신설해가지고. 검찰하고 동등한 위치로 올라서려고 그랬죠. 나름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검찰 독재가 되면서 완전히 네. 찌그러졌잖아요. 경찰에 뭐 수십 년 수건이 완전히 물거품이 됐거든요. 예.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듣기로도 그렇습니다. 네.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는 안 하지 않겠느냐. 예. 뭐 시키는 거에 대해서 반기를 대놓고 들지 못해도 뭐 이 정도는 좀 수사를 한다든가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엿을 매긴다 나쁘게 얘기하면 네네. 살짝 수동 공격처럼 네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약해진다 만약에 네. 그러면 이제 들고 일어나겠죠. 사방팔방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상민과 관련돼서 이제 저 탄핵안이 네. 탄핵이 이제 사라졌는데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번에 많은 분들이 좀 절망했습니다. 네. 야 이러면 윤석열도 탄핵 못하는 거 아니냐 못하죠.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박근혜 때도 사실 유리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적 구도도 그렇고 네. 당도 뭐 저 당원 뭡니까 국회의원 수도 네. 뭐 아주 유리한 게 아니었고 네. 그 탄압 헌법재판관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결국은 사실 이제 촛불의 힘이 그렇죠. 압박이 되니까 사실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상민 탄핵까지는 할 수 없는 그렇죠. 네, 뭐 그런 거지만 나중에 이게 지금 정말 촛불이 100만이 되고 이게 뭐 금방 인화성이라는 게 사실 한국의 국민 네. 정서상 굉장히 강한 건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경찰들이 어떻게 가만히 나올지 아니야, 모르는.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요. 이제 어떤 시점이 되면 진압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이게 결국에는 넘어갈 것 같다. 네네. 라는 판단이 딱 드는 순간 아마 등을 돌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다
탄핵 같은 절차를 굳이 밟아야 되겠냐? 그 정도면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냥 몰아내는 겁니까? 몰아내면 용산에 가서 네. 나가라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어. 이승만 몰아내듯이. 이승만 몰아내듯이. 네. 네. 그 어디였습니까? 그게 스리랑카였습니까? 대통령궁을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렇죠. 쳐들어갔더니 막 엄청나게 큰 어항이 있고, 네. 원래 그 물이 없어가지고 뭐 물도 막 그 생수 문제도 해결을 안 하고 그랬는데 식수 문제도 했더니 막 완전히 호화롭고 네. 그래서 막 국민들이 소파에 누워도 보고 막 그런 그런 영상이 있었거든요. 네네. 어, 뭐 이승만 때도 결국 그 경무궁인가요? 그 당시. 네네, 경무대. 거기로 진격했잖아요. 네. 이승만을 직접 다 목적에 예. 두고. 그게 도망간 거 아니에요. 예. 결국 항복하고.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말 중에 하나가 그 양효동 열사의 유서에 있었던 말인데요, 말씀인데 양효동 열사 어머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면 네. 돌 맞아 죽는다. 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죠. 부메랑에 대해서. 정말 피눈물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태원 참사, 그 다음에 양효동 열사, 네, 또 이번에 수해로 인한 참사, 정말 그대로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예. 근데 저는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헌재에게 최종 판단을 맡기는 게 옳으냐? 예. 과연 네네. 몇 명 재판관한테 네네. 이 사람들은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게 드러났고 또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특히 이번에 그렇죠. 권력의 네.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헌재에 가서 최종 판단을 맡기는 것이 맞냐 이거예요. 예. 이 사안을.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몇 명의 엘리트한테 이걸 맡길 수 없다. 아하.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 투표를 해야 된다.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자 국민투표도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예.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투표소에 가서 일일이 뭐 하지 않고 실명 인증해서 투표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럼 국민투표를 큰 비용과 시간 낭비 없이 빠르게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직접 민주주의 활용할 수 있지 않냐. 그러네요.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중대 사안 같은 거는 사실 이제 저는 국민의 뜻을 물어서 예.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걸 헌재에서 판단한다 자꾸.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분쟁이 나서 해결이 안 되는 건 다 헌재 올릴 건데 예. 그럼 헌재 재판관들이 기각하면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이 대단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사실상 이제 한국 사회에서 보면 민주주의의 분출, 네. 이것을 보고 놀라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의 그 자발적인 네. 뭐 움직임, 네. 그다음에 SNS 이걸 보고 국정원에서 SNS를 키운 것 아닙니까? 걔들이 막 맞습니다.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2번에 걸친 국민의 압박에 의한 판결을 내렸던 거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를 끌어내렸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세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제가 굉장히 놀란 뉴스는 그 이태원 참사 있고 나서 3일째인가 걔들이 만들었다는 그 내부 문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이용해서 정권의 비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이놈들은 이 대처를 하는 게 중심이 아니라 예. 자기들에게 공격이 올 거를 두려워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에 대한 대책들을 지금 이미 세우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당연하죠. 근데 이게 이제 뭐 물론 또 다시 엄청나게 압박이 돼서 또 네. 뭐 그렇다면 모를까. 예. 근데 또 이제 사실 국회의원도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요구한 대로 사실 뽑아놨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네. 근데 이렇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굉장히 선봉에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근데 중요한 데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문제를 결정에 있어서는. 대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시스템은 한국에서는 문제가 있는 걸 판명이 됐다. 네. 이거 이제 혁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상민 이 탄핵 판결로 네. 결정이 났다. 그러니까 국민이 최대 압박을 가해서 어허. 그 압력이 떠밀려서 할 수 없이 옳은 결정을 한다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평상시에는 잘못된 판단을 자꾸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여러 차례 그런 행동을 하기도 했었고 과거에. 네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제도는 네. 전 결코 민주적이지 않다.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지 몇 명의 참 이 옳은 말씀이신 재판관들이 것 다 이걸 결정하는 네. 최종 판결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이번에도 진짜 너무 열받는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기관의 당연한 의무라고 언급을 하면서도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뭐 개소리가 그렇거든.
애들이 원래 이제 뭐 말을 그렇게 개소리 막 하죠. 이게 최우순이 한 말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위전은 했지만 고의는 아니다. 뭐, 뭐 죄질은 강하지만 뭐 네. 강하게 때릴 수 없다. 뭐 이런 거 비슷한 얘기인데.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아니다. 그 옛날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수도를 이전하려고 하는 것도 제동 걸린 게 헌재 때문이잖아요. 그랬죠. 네. 뭐 관습법상 뭐 하여튼 이상한 얘기를 그런 했어요. 얘기 그 당시에. 했습니다. 네네. 납득하기 좀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어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제동을 건단 말이에요. 뭐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네. 헌재가. 아. 그러니까 헌재가 뭔데 그걸 하냐고요. 네. 제 얘기는 몇 명 안 되잖아요. 이미 헌 거네요. 이게. 네. 그래서 저는 권위를 상실하고 있다. 이미 상실됐다. 네. 검찰의 권위도 윤석열 정권 들어서 완전 추락했고 저는 사법부의 권위도 완전히 추락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입법부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이 좀 필요하다.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건 진짜 뭐 갑자기 뭐 난데없이 뭐 정치 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분들이 사실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네, 지금 네. 지지율이 사실 뭐 이제 물론 민주당이 좀 더 높더라고요. 네. 국힘당보다는 당연히 이제 워낙 높은데 못하니까 국힘당이. 워낙 못하니까. 근데 이 뭐라고 그럽니까? 무당층이라고 그럽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못 주겠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강하고 지금 촛불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야씨 그렇게 했는데 뭐 저렇게까지 이런 놈 만들어놨는데 뭘 또 바꾼다는 거냐 막 약간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교체를 해야 될 텐데요. 그렇죠. 이거 그래서 어떻게- 사법개혁, 검찰개혁, 네. 뭐 등등의 언론개혁. 개혁에 대한 청사진이 나와야 되고 그 방향은 국민들의 직접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검사장 다 직선제 이런 거 외국 하잖아요. 예. 소환제, 네. 그리고 중요사안 국민투표제 뭐 예.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요.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게. 전 대찬성입니다. 예, 뽑아놓으면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간접민주주의를 정말 악용을 잘합니다, 애들이. 진짜 그 이놈들이 법을 배웠으면은 정의를 네.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죠. 자신들을 위해서 쓰니까요. 그렇죠. 법 기술을 쓰고 법꾸라지. 맞습니다. 예. 네, 정말 열받습니다. 예, 또 한 명의 백신데요, 백선혁. 네. 네, 뭐 얘를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 문구를 삭제를 해버렸답니다. 네, 드디어 했군요. 예, 법적 근거가 없다. 음. 야, 이 깜찍한 놈들 진짜. 법적 근거 없이 썼다 이거죠. 예. 그래서 법적 근거 없이 삭제한 거예요. 진짜 멋대로입니다, 아주 진짜. 네.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네네. 얘들이 친일이 대대로 비판받아 마땅한 매국행위고 나쁜 짓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부끄러운 일 안 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적어도 뭐 자기가 직접 부끄러워하지는 않더라도 이게 두고두고 욕먹을 짓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 이제 매국행위가 이게 죽어서도 저기 써 있구나 저렇게 자손들 예. 대대로 내려가는구나. 내 이름이 역사에 남겠구나 매국노로. 네. 이런 건 두려워하는 거죠. 그건 이제 보통 사회 여론이라 그러는데 사회의 비판 이런 건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친일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이고 예. 또 하나 알고 있는 것은 지들이 친일파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핵 오염수 같은 거를 방류 찬성하는 이런 행위는 친일행위라는 걸 자기들 분명히 아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겁이 나는 거죠, 약간은. 그래 내가 죽으면 나 현충원에 묻혀야 될 텐데. 우리 장모님하고 같이. 내 현충원에 이 친일파와 뭐 네. 도적 이렇게 새겨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사기꾼. 사기꾼, 뭐 역대급 사기꾼,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없애고 싶은 거죠 지금 아예 이런 걸 없애고 자기도 거기 안장되고 싶은 예. 욕망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역사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은 뭐 없지만 어쨌든 최소한 네. 내 자손만대 계속 욕먹는 짓은 하지 않아요. 자손이 없는데 네. 하여튼 자손만대 계속 토리. 자기 자식은 아니더라도 네. 사람들이 대를 이어가면서도 하여튼 윤석열을 네. 인간 쓰레기다, 네. 매국노다 이렇게 기억할 것이 두려워서 네. 이걸 없애는 행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이거 없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 예? 없어지지 않을 거다. 없어지지 않죠. 네. 백선엽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백선엽 이거 지운다고 친일파 아니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눈 짓을 가리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진짜. 예. 아니 그래놓고 기사에는 뭐라고 쓰냐면요, 명예가 회복됐다고, 명예 회복했다고 이렇게 무슨 명예를 회복을 했나. 제가 이 백선엽 관련해서 정말 열받은 게. 이 창씨 개명한 게 시라카와 요시노리라고 하는 걸로 창씨 개명을 했거든요. 네. 이놈이 그 윤봉길 의사가 네. 그 폭탄으로 던진 관동군 사령관이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놈을 그렇게 존경했답니다, 이놈이. 네. 오죽 존경했으면 그놈을 그 창씨 개명으로 했을까. 그렇죠. 야,
이름을 선택한 걸 보면 백선엽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 수 예. 있죠. 왜 하고 많은 일본인 중에 그 사람을 선택했을까?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이 백선엽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친일파를 넘어서는 사람인 거예요. 찐 친일파예요. 진짜 친일파. 네. 일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람. 뭐 한국 신민이 되기 위해서 네, 폭탄을 네. 맞을 각오가 돼 있는 윤봉길 같은 사람을 죽여서 없앨 각오가 돼 있는 그런 진짜 친일파인 거죠. 이게 나쁜 놈에다가 네. 그 미친 놈이다 요즘 그래도 그 미친 놈까지 결합된 놈이었네요. 그렇죠. 아주 그 지금 윤석열이 봤을 때는 아주 그가 모실 수 있는 그렇죠. 전형적인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선엽이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띄우는 것도 그래서 그런가. 이승만, 백선엽 이런 애들을 띄우는 것도 지네들 친일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영웅이다. 뭐 이분들이 나쁜 놈인데 미치기까지 하셨어. 우리랑 거의 뭐 똑같아. 내면에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근데, 우리가 모셔야 될 분들이네 이렇게. 근데 어쨌든 겉으로는 친일파들을 명예 회복을 시키고 네. 좋은 사람이라서 그 선전할수록 자기들의 친일 행위가 조금 가려질 거라고 네. 착각하는 거죠. 게다가 돈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이놈이. 그렇죠. 뭐 인천대 뭐 이런 게 맞습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돈도 아주 그냥 네, 뭐. 아주 나쁜 놈이죠. 정말 나쁜 놈이던데요. 네. 예. 이 와중에 태용호가 백선엽 3주기에 뭐 평화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합니다. 네. 뜻을 이어서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와 자유통일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와 자유통일을 위해서는 태용호가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백선엽도 벌을 제대로 다시 한번 받고요. 맞습니다. 네. 사실 태용호는 정치적 입장이 계속 바뀌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네. 뭐 북에 있을 때는 북체제를 옹호했을 것이고 네. 나와서는 이쪽을 옹호하겠죠. 근데 이쪽을 옹호하더라도 누굴 옹호하겠습니까? 예. 서울의 소리를 옹호할 리는 없잖아요. 초심님 정말 좋은데 진짜.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초심님. 그게 기준이 아닌 거죠. 자기가 살 길을 열어주는 쪽을 옹호하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친일파다라고 뭐 얘기하기 전에 네네.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 살 길 찾아서 나쁜 놈. 부지런히 움직이는 놈, 나쁜 놈인 거예요. 이놈 나쁜 놈이네요. 그렇죠. 네. 그냥 단순한 나쁜 놈이에요, 이놈은.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서희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네. 교실에서 돌아가셨다는 것 아닙니까? 네. 선생님 이거는 한 인간으로서 한 선생님으로서 죽음의 자리를 선택하고 죽음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큰 결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예. 또 그 죽음을 강요한 네. 사람들 혹은 사회에 항의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사건은요, 우리가 일회성 사건으로 보면서 일희일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예. 좀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한국 사회가 동전의 양면처럼 나빠진 게 정신 건강이 나빠졌고 그 이면에서는 인간관계가 악화됐잖아요. 예.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인간관계가 나빠질수록 정신 건강은 악화되고 정신 건강이 악화되면 인간관계는 더 나빠지고 악순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두 가지가. 근데 인간관계가 나빠졌다는 것은 개인 간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면서 예.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개인 간에 자꾸 갑질을 하고 학대를 하고 뭐 괴롭힘을 하고 공격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신림동에서 이제 만약 무차별 살인 사건이 네,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끊임없는 인간관계 악화 그리고 정신건강 악화. 정신건강이 악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개개인도 힘들겠지만 소위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있죠. 교사, 네. 뭐 전화 상담원, 네. 혹은 뭐 공무원 중에서 대민 업무 처리하는 공무원들. 예. 이분들이 정말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요. 왜냐하면 진상 고객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진상 학부모도 너무 많고. 네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고 정신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기적이고. 네. 그리고 절대 자기 반성은 안 해요. 남탓만 네네. 해요. 네. 자기 자식이 남을 때려도 자기 자식을 편드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선생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점점점 증가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이쪽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 한 분이 또 자기 기간제 교사였던 딸이 똑같은 상황에서 자살했다고 또 울부짖으면서 나오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제 딸도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개의 사건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초래하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이 교육 현장에서 표출된 예.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 뭐 좌파 교육감들 때문에 뭐 그렇다. 네. 뭐 그다음에 그 동안에 과거에 종북 주사파가 추진했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의 일환이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요.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에 검찰총장 아닙니까? 얘들 말로는. 예. 네. 근데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 중에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킨 것은 정말 네. 그 시나리오 일환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실수였다고 볼 수 네, 있죠. 진짜, 진짜 짜증납니다. 만약에 과거의 정권이 붕괴 시나리오가 있었다면 네. 현 정권은 붕괴시키고 있죠.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제로. 붕괴 그 자체. 네, 붕괴시키는 중이죠. 아, 정말 진짜. 이 학생 인권 조례는 왜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게 예. 옛날에 학교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군대식으로 학교를 운영했잖아요. 일본 군대죠, 일본 네, 군대. 교련 받고 패고. 아침에 지각하면 때리고 네. 수업 시간에 단체 기한 맨날 주고 네. 그리고 선생 중에 진짜 이상한 사람 많았거든요. 아, 진짜 많았습니다, 선생님. 학생을 진짜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피 많이 봤습니다. 네, 저는. 그렇죠. 네. 특히 남학생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잔혹한 선생들이 많았는지.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네. 학생들의 인권이 너무 짓밟히니까 인권조례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선생님들의 교권 추락 문제는 이 학생 인권 조례와 관련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학교 현장을 개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예. 저는 한국의 학교도 유럽처럼 북유럽처럼 북유럽은 교사, 학생, 학부모 네. 뭐 필요하면 재단이 있으면 재단의 대표가 공동으로 학교를 운영위해서. 오, 좋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원수도 똑같아요. 네. 학생 대표 둘, 뭐 교사 대표 둘, 뭐 학부모 대표 둘이면 예. 재단도 둘. 그럼 재단이 전횡을 부릴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교사들이 여기서 권한이 살아나는 거죠. 네. 그 일방적으로 또 누가 누구를 할 수는 없는 구조고 그렇게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유럽은 그러기 때문에 학교가 이제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잘한다고 예. 북유럽식 교육 이러면서 예. 그 근간에 뭐가 있냐면 학교를 이렇게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교사들의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네. 없거든요. 교장 교감한테 꼼짝도 못하죠. 교장 교감 재단. 네, 꼼짝 못하거든요. 네. 개개인 그리고 교사를 다 분열시켜놔서 개인 간 경쟁시키고. 참. 그래서 거기서 교사들은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무슨 교권? 그럼 교사들한테 뭐 체벌을 허용하면 교권이 살겠습니까? 예. 만약에 체벌로 하면 고소고발할 텐데. 그렇죠. 이- 옛날에는 달라졌죠.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 문제는 학교를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 네. 또 무너진 공교육을 부활시키는 거. 네. 그러려면 사회가 개혁돼야죠. 돈을 위해서 입시 공부만 하는 이런 풍토가 바뀌어야 공교육이 살아나겠죠. 이런 여러 가지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단순하게 이 무식한 놈들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는 거는 예. 뭐 그냥 뭐 그냥 그 하고 싶은 말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아무 말 대잔치. 아무거나 내뱉는 예. 거죠. 무조건 종북 좌파. 예, 네. 이제 문재인 탓. 평론하기도 짜증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네, 이제 방송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그 저희가 저 싸대기에서 방송하면서 약간 네. 뭐라고 그럽니까? 맞춘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갈 것 같은데? 이런 거 하고요. 네. 이거 백지화 다시 백지화 할 것 같은데? 이런 거 맞췄거든요. 네. 제가 좀 걱정되는 거 하나는 심리적으로 그 양평에 그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최은순의 똘마니 그 공공지구 봐줬던 네, 네, 네. 그다음에 이번에 또 이거 종점 바꾸네. 네. 아씨 연탄 가스와 함께 나타나지 않겠나 이런 불안감이 들어요. 아, 번개탄. 번개탄과 함께 아. 네, 그런 일이 없기를 이건 틀리기를 네. 바라고요. 근데 그 공무원은 너무 불안에 떨지 마시고 자수해서. 네, 자수해서 빨리 양심선언 해야 됩니다. 빨리. 양심선언을 하고 예, 광명을 찾길 바랍니다. 자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자기도.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노래 중에 잔고증명서, 장모증명서를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싸대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잔고증명서, 장모증명서.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후렴 한번 해볼게요. 잔고 증명서. 그다음 장모예요. 장모 증명서. 다시 한번 보시죠. 장고 먼저. 장고
장고 증명서. 이번엔 장모. 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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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네, 그 당시에 만든 노래라 중간에 랩도 있는데요. 그 당시 얘기입니다.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위조는 했지만 고의는 아니라니 이게 뭔 개소리여. 발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라는 말이랑 똑같잖아. 3천만 원도 아니 3억도 아니 30억도 아니 무려 347억 원을 속여놓고 고의가 아니라니. 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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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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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아무리 윤짜장 장모라고 해도 그렇지 기소된 지 9개월 만에 재판이 열려. 야, 또 앞으로 3개월 뒤에나 재판이 열린다는 그 당시 소식인데 이거 정말 너무하지 않아? 니들도 70곳 압수수색 100만 건 언론보도 34번 1심 공판 이런 거 해줘야지. 아니 그래야 공정하지 않냐고. 법과 원칙 윤짜장도 좋아하잖아 이 나쁜 놈아. 위조는 했지만 고의는 아니라니 이게 뭔 개소리여.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라는 말이랑 똑같잖아. 3천만 원도 아니 3억도 아니 30억도 아니 무려 347억 원을 속여놓고 고의가 아니라니. 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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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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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장고 오 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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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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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347년은 살아야지. 안 나오면 더 좋고.